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스 7기에서 이번에 활동 같이 하게 되었고, 주제 와일드카드 서브 도메인이란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 오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와일드카드 서브 도메인을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에서 서브 도메인을 좀 구현을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서브 도메인 중에서도 이제 티스토리 보면 이제 개인 블로그별로 그 특정 슬러그를 제공을 해서 뭐 a.tstory.com 같은 식으로 제공을 해주죠. 그거를 좀 구현할 일이 생겨가지고 구현을 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던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간략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생각한 부분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람다를 사용을 해서 뭔가 그 블로그가 생성될 때마다 트리거로 C네임이나 A 레코드를 C네임 레코드를 생성을 하는 거를 하나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와일드카드를 사용을 해서 거기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다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막연하게 처음 생각한 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람다를 당연히 생각을 해서, 왜냐면 사실 와일드카드가 보안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람다를 시도를 했는데 어,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만 개의 쿼터에 대해서까지만 무료고 그 이후부터는 0.001달러 정도? 사실 엄청 소과금이긴 하죠. 이 정도면 사실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도 유저가 만 명이 넘어가는 뭐 프라이싱을 적용해도 무방한 가격 정도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그래도 좀 비용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기술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유가 있었어서 단순히 그냥 구현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현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고 실제로 챗GPT에 물어봐도 도메인 구매하고 DNS 설정하고 뭐 SSL 인증도 하고 뭐 로직 연결하고 그냥 단순한 그런 로직으로 구현을 하면 된다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시도를 할 때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버셀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좀 배포를 많이 하고 실제로 버셀이라는 게 단순 배포뿐만 아니라 뭐 브랜치별 CI/CD도 제공을 하고 뭐 크론 잡도 제공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이 기능들을 버리고 그냥 EC2에다 배포하기 조금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버셀을 일단 최대한 이용해 보면 좋겠다. 혹은 버셀이 아니어도 다른 배포 플랫폼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한 건 버셀이었는데요. 버셀에서는 도메인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invalid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아래 보면 네임 서버를 여기 버셀에다 직접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다른 일반적인 와일드카드가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일 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방법들도 되게 많이 제공을 해서 라우트 13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와일드카드에서만 신기하게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다 따지고 보면 되게 단순한 이유죠. 뭐 라우터 일선에서 배포 그 호스팅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버셀에 혹은 뭐 다른 뭐 EC2나 ETS 이런 거에서 a.example.com과 b.example.com이 각각 라우터 13에 레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A도 되어 있고 B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wildcard.example.com이라는 친구를 제가 뭐 다른 API 게이트웨이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API 게이트웨이는 나는 이런 레코드를 받았으니까 wildcard.example.com 그러니까 example.com 앞에 오는 애들 뭐든 상관없이 그냥 트래픽 다 내가 받으면 되겠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텐데 왜냐면 API 게이트웨이는 A랑 B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a.example.com을 들어갔는데 API 게이트웨이로 안 가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즉, API 게이트의 입장에서는 A랑 B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런 간단한 이유만으로도 라우터 입장, 그러니까 직접 호스팅한 그쪽에다가 레코드를 붙여주지 않으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시도는 사실 실패였습니다. 그 뒤에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AWS 내부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라는 생각에 앰플리파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도메인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와일드카드 자체를 정기 표현식으로 걸러버리더라고요. 아마 이유는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포스트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We don't support wildcard subdomain right now. 그래서 뭐 다른 레코드를 직접 추가해 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안 되겠다. 앰플리파이도 안 되면 사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배포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는 어, 어, 뭐라 해야 되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접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넥스트를 배포를 해서 단순히 이제 이앱 연결하고 클라우드 프론트 연결하고 돌점 연결도 해줬어요.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게 트래픽을 어디로 보내주고 데이터를 어디서 추출할지에 대해서가 조금 문제였어요. 당시에 저 와일드카드에 해당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슬러그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슬러그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처음에는 사실 서버端에서만 뽑아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URL 자체를 받아가지고 백엔드 트래픽 보낼 때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프론트에는 그냥 터널 같은 역할만 하고 뭐 a.example.com이라는 트래픽이 왔을 때 그거를 프론트는 모르고 그냥 그거를 윈도우 내장 객체에서 받아가지고 로케이션을 보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서버에서는 a.example.com이라는 트래픽이 왔을 때 거기서 A라는 부분을 파싱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넥스트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이외에도 서버에서 직접 유저 입력을 받아서 그다음에 거기서 HTML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Next.js 배포를 위해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쓰기 위해서는 서버가 직접 구동돼야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면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빌드 타임에서 검사를 하는데 빌드 중에 실패가 난 겁니다. 윈도우 객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에러가 떴어요. 뭐 사실 미리 예측할 수 있었죠. 윈도우 객체는 서버 빌드 타임에서 당연히 못 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내정지가 한번 왔었습니다. 윈도우 객체를 못 쓰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프론트엔드에서 파싱을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었고 그 뒤에는 어떤 방법이라든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마 가장 유력했던 거는 리버스 프록시를 적용을 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서 패스를 먼저 좀 조정을 해서 혹은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혹은 프록시 서버 같은 걸 앞단에 무언가를 둬서 이걸 미리 트래픽을 좀 조작하자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Next.js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좀 뜯어보다 보니까 미들웨어라는 좋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미들웨어는 보시면 저기 C matching path for more details라고 되어 있는데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하되 중점적인 기능은 패스 매칭을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즉 Next.js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앞단에 리버스 프록시를 둬서 트래픽들을 좀 가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저기 리퀘스트 헤더에서 호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HTTPS 날려버리고 맨 앞단에 있는 그 포탈을 가지고 슬러그를 가지고 오고 친구를 이용해서 리스폰스를 리라이트 해주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함으로써 구현 자체에는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구현을 하면서 사실 많이 걱정했던 부분은 와일드카드라는 친구에 대해서였는데요. 와일드카드는 서버 쪽에서 사용을 하든 프론트엔드 사용을 하든 사실 보안상으로 좋지는 않아요. 해킹상으로 되게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야겠죠. 기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처음 구현을 할 때도 아키텍처 설계를 할때 와일드카드가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지 않은 부분에 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드웨어를 적용한 게 좀 더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일드카드 그 슬러그가 있는 걸 그대로 백엔드에 보내주면
백엔드까지 와일드카드 영향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버셀이나 앰플리파이 보신 것처럼 와일드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충돌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했고 나름 그래도 괜찮았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림을 조금 차용을 해 왔는데요. 저 위에 있는 버셀, 그러니까 example.com으로 들어온 친구는 버스를 이용해서 알아서 백엔드로 전달이 되고 저기는 사실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서 권한상으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저 아래 있는 헬로 example.com과 같은 와일드카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저 부분은 넥스트 미드웨어를 거쳐서 그 다음 넥스트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EC2로 단순히 배포를 했다가 비용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 넥스 애플리케이션이 작은 것들만 빌드해서 몰랐는데 좀 큰 걸 빌드하면 빌드 타임이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T2 마이크로는 안 됐어요. 근데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컴포즈로 올려야겠다 해서 지금은 엘라스틱 빈스톡에 올라가 있고 특히 엘라스틱 빈스톡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중단 배포를 버스에 단에선 이미 무중단 배포가 워낙 원활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다가 현수 형이 저번에 아티클로 작성해 줬던 그 단일 인스턴스에서 롤링 업데이트 엘라스틱 빈스톡에서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서 참고해서 되게 깔끔하게 단일 인스턴스로 롤링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버셀에서 제공해주는 되게 많은 보안상의 이점, 그다음에 뭐 CI/CD 관련된 이점, 혹은 그 외의 것들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안 된 것도 많긴 한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앞으로 구현을 해보려고 시도 중이고요. 어쨌든 요점은 이렇게 보면은 와일드카드 어베일러블한 부분과 non 어베일러블한 부분이 좀 나뉘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 아키텍처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그나마 좀 괜찮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사하고 싶은 바였고요. 좀 말이 빨랐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애초에 도메인이 분리될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갔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서비스가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 버렸거든요. 백엔드도 이에 맞춰서 동일하게 설계를 해서 작지만 MSA로 설계를 했었어야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플랫폼을 서비스를 바라봐야 조금 더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끝으로 간단한 발표를 마치고요. 한 줄 요약인데요. 와일드카드 이왕이면 자제하면 좋겠다입니다. 제가 이걸로 사실 확실한 방법이 있었는데 요거를 시도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 배워가지고 와일드카드 앞으로 안 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